범용 프로그래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바에 있는 템플릿 기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바에 있는 템플릿 기능 이미 몇 차례 봤는데 이 템플릿 기능은 어떤 데 도움이 된다? 뭘 좀 편하게 해줘요? 불필요한 타입 변환을 없애줍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용 프로그래밍을 할 때 크게는 범용 함수를 만드는 게 있고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범용 함수들은 상속이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특정한 애들만 와야 돼요. 아무 애들이 다 와야 되는 건 아니고. 근데 범용 클래스는 좀 달라요. 범용 클래스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다 유지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스택이다, 큐다 이러면 여기에는 모든 걸 다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소트다. 그럼 모든 거를 소팅하고 싶은 건 아니고 비교가 가능한 애들만 소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범용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 범용 클래스를 만들어야 된다. 요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거고요. 그러면 자바 5 이전에 즉 템플릿 기능이 나오기 전에는 범용 프로그램이 어떻게 했냐면은 뭘 이용해서 했냐면 오브젝트 타입을 이용해서 했어요. 오브젝트 타입. 그러니까 여기서 files 요 array 리스트가 있으면 array 리스트 add의 인자는 뭐가 될까? 인자가 뭐가 돼? 템플릿이 없었을 때는 add 해야 되는데 다양한 거를 add 해야 돼. 그럼 뭐가 돼야 돼? 오브젝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돼야 되니까 나는 원래 여기다가 스트링만 넣고 싶었는데 스트링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넣을 수 있어요. 오브젝트니까. 그러니까 나는 막 여기에 원래는 토끼만 넣고 싶었는데 토끼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도 넣을 수 있고 고양이도 넣을 수 있고 오만 가지를 다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해결하고자 템플릿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도입하니까 이제는 이 리스트에는 뭐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뉴 인테저 못 넣어요. 스트링만 넣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오브젝트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다 얘네들은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못 넣어. 스트링만 넣을 수 있고 반환되는 것도 스트링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 파일의 get의 return은 무슨 타입? 템플릿이 없었을 때는 범용 타입이니까 오브젝트였어요. 이것도 타입 변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강아지만 넣고 싶으면 강아지밖에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템플릿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타입을 제한시킬 수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코딩할 때 그 이전 자바에서 템플릿이 없었을 때 그 오브젝트 이용해서 범용 프로그램 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타입 변환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스킵할 텐데 우리가 이제 템플릿을 이해가 되면은 자바에 있는 그러니까 템플릿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경우는 템플릿 이용해서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정의할 일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내가 뭐 게임 만든다, 뭘 만든다. 그러면은 내가 범용 클래스나 범용 함수를 만들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때는 라이브러리는 어떤 걸 이용할지 모르니까 주로 다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범용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나는 이 범용 클래스들을 필요할 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스택 같은 게 있다. 내가 쓰고 싶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스택은 무슨 스택이에요? 범용 스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템플릿 쓸 때는 여기다가 뭘 줘야 돼요? 내가 요번에 쓸 타입 인자를 줘야 됩니다. 타입 인자를 줘야 되는데 클래스
stack t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할 때, 범용 클래스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할 때는 여기다가 stack integer, 뭐 stack 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내가 요번에 뭘 쓰겠다라는 걸 이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뭘 지정 못할까? 자바에서는 여기에는 뭘 지정 못해요? 원시 타입은 안 돼요. stack int 안 돼요. stack double 안 돼요. 그래서 요 int를 원시 타입을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인테저, 래퍼 타입을 써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내부적으로 뭘로 구현되어 있어요? 여전히 오브젝트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 5 이전에 우리가 했던 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오브젝트로 구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구현하면 자바 라이브러리에서는 뭘로 바꿔줘요? 그거를 오브젝트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스택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문제들도 소개해 놨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택 자료 구조가 필요하구나. 큐 자료 구조가 필요하구나. 뭐 링크 리스트가 필요하구나. 뭐 셋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료 구조 시간을 통해서도 익히게 되겠고 알고리즘 통해서도 익히게 되겠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또 익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valid parenthesis 그 괄호 문제는 주로 스택을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스택.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q 스택은 어때요? 스택은 어떤 구조? last in first out이에요. 마지막 들어온 게 제일 먼저 나가는 구조예요. last in first out 구조이고 Q는 FIFO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줄 쓰는 것처럼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제일 먼저 서비스 받는 게 Q예요. 근데 Q 중에 10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펠링은 저렇게 되는데 DQ라고 돼 있는데 저거를 DQ로 읽지 않고 덱이라고 읽어요. 덱이라고 읽으면 덱은 앞에서 빼내는 것도 효과적이고 뒤에서 집어넣고 빼는 것도 효과적인 그런 Q를 100이라고 그럽니다. 100. 그래서 이제 이렇게 Q가 있고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들 제일 큰 섬이 뭐냐? 찾아달라. 그러면 이런 건 Q로 풀어야 돼요. Q로 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내면 검색하는 알고리즘을 배우게 돼요. 트리 검색, 그래프 검색. 그럼 어떤 검색이 있냐면은 DFS가 있고 BFS가 있어요. Depth First Search, Breadth First Search. 그럼 Depth First Search는 뭘 이용할까? 자료구조. 스택을 이용해요. 그리고 Breadth First Search는 Q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Breadth First Search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섬들의 크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readth First Search는 Q를 쓰게 되겠고요. Q는 Priority Q도 있어요. 우선순위 Q가 있는데 우선순위 Q는 자료구조 시간에 배우면 알겠지만 선형구조가 아니에요. 얘는 선형구조가 아닙니다. 선형구조가 아니다. 선형구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데이터가 있는 건데 얘는 선형구조를 구현하면은 그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riority Q는 선형구조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이 있고 맵이 있습니다. 셋은 언제 진짜 많이 써요. 언제 많이 쓰면 될까? 중복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는 뭘 이용하면 돼? 셋에 넣어보면 돼요. 아까 거 같은 경우도 그럼 셋에 넣어요. L 들어가겠죠? E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E 넣으려면 E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T 들어가고 C 들어가고 O 들어가고 D 들어가고 셋. 우리가 중복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제일 편하게 쓰는 게 셋이에요.
차례대로 셋에 넣어보면 돼. 셋에 넣어보는데 안 들어간다. 사이즈가 안 늘어났다. 그러면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데이터는 뭐예요? 셋에 있는 거예요. 그 셋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는 비용이 얼마 들까? O1이에요. 해시셋, 해싱 쓰는 거니까. 해싱 쓰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검색이 비용이 얼마다? O1입니다. 그래서 이런 셋 예제. 여기 나오네. contain, duplicate. 요 정수 배열에 중복이 있냐 없냐 보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는 이중 포르프 쓰는 게 이제 여기 있는 분들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좀 더 이제 알고리즘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은 뭘 쓸 수 있어요? 소팅할 수 있어요. 소팅하면은 같은 애들이 붙어 있겠죠. 그럼 이렇게 직선을 하는데 더 간단한 건 그냥 셋에다 넣으면 돼요. 셋에 넣으면 자동으로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죠. 성능은 어느 게 더 좋을까? 성능은 어느 게 더 좋을까? 얘는 n-log-n이에요. 소트는 n-log-n. 얘는 O1 계속 O1 곱하기 n이에요. 선형 비용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느려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맵은 두 가지를 이렇게 키로 매핑을 해줘요. 스트링과 인테저. 그러면 지브라는 5개, 라이언은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동형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문제는 맵 갖고 또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동형이고 얘는 동형이 아니고 뭐 이런 문제는 맵으로 매핑해 놓는 거예요. A는 E로, D는 G로, O는 A로. 근데 O가 또 B로 매핑 되려면 안 되겠죠. O는 A로 한번 매핑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맵, 셋, 큐, 스택 요 네 가지만 잘 활용할 줄 알고 또 프로그래밍 할 때 배열 대신에 뭘 써요? 어레이 리스트를 편하게 쓸 수 있으면은 프로그램 무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바에는 또 컬렉션스라는 그 유틸리티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또 재미난 거 많이 있습니다. 리버스 해주는 거 있고 뒤집는 거, 리버스 하는 거 종종 필요해요. 팔레딘 검사 이런 것도 리버스해서 비교해도 되죠. 요것도 되게 많이 써요. 셔플. 카드를 만들려면은 처음에 섞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섞는 거를 여러분이 잘라 그래봐. 쉽지 않아요. 잘 섞기가. 그런데 그냥 함수에 넣으면 쫙 섞어줘요. 저도 이제 요거를 많이 써요. 수업 시간에. 왜 쓰냐. 여러분들 이제 수강 시청하면 여러분들 수강 시청한 학생 명단을 요 리스트에 넣습니다. 그리고 셔플해. 그런 다음에 이 순서대로 내가 뭐 이렇게 그 뭐죠? 뭐 여기 이제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그 숙제 낸 거를 검토해야 된다. 그럼 누구 걸 볼 건가? 셔플해 놓고 보는 거예요. 랜덤으로 선택한다기보다는 셔플해 놓으면 중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셔플 같은 걸 많이 써요. 리버스, 맥스민 이런 거.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은 늘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늘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이브러리 있는 거 써야 돼. 어제 어디였어? 이거를 구현해서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캐릭터라는데 is digits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0에서 9인지를 봐요. 근데 이걸 함수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짜고 있더라고. 그럼 내가 슬프죠. 이런 걸 함수로 만들고 있어도 되지, 물론. 캐릭터가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근데 이걸 또 내가 케이스 해가지고 만들면 좋은데, 이 품은 10개로 만들어놨어. 그러면 약간, 그렇죠. 그래서 이 웬만한 필요한 것들은 다 뭐, 어디가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들을 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서 빨리 갖다가 쓰는 게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해요. 내가 직접 그걸 만들고 있으면은 잘 못 만들 수도 있고, 나는 예외 처리를 못 할 수 있는데 시스템은 어떻게 할까? 다 예외 처리 해놨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범용 클래스. 범용 클래스는 클래스 다음에 여기다가 t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꼭 t를 써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매개 변수, 타입 매개 변수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근데 왜 t를 많이 쓰냐면은 초기에 C++에서 템플릿을 처음 도입했을 때 t를 많이 썼어요. 타입 매개 변수로. 타입의 첫 글자가 t잖아요. 그래서 t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t를 보다는 뭐 e도 쓰고 u도 쓰고 v도 쓰고 뭐 별별 걸 다 써요. 그러니까 꼭 한자가 아니어도 되는데 예전부터는 이 t를 많이 씁니다. t. 그러면 여기 t를 쓰면 이제는 여기다가 int 뭐 dog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t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t를. 그래서 t는 멤버 변수의 타입으로 쓸 수 있고, 메소드의 매개 변수의 타입을 쓸 수 있고, 반환 타입을 쓸 수 있고, 또 이 함수들 구현할 때 뭘로도 쓸 수 있을까? 지역 변수의 타입으로도 쓸 수 있어요. t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를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구현을 하고 실제 쓸 때는 여기다가 뭐야? 어디 있어요? 여기다 이런 식으로 내가 요번에 뭘 쓰겠다. t 대신에 t로 뭘 쓰겠다. string을 쓰겠다. 그럼 이 페어에는 뭘 유지해요? string을 2개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요 페어는 항상 first와 second의 타입이 어때요? 똑같죠? 똑같아요. 근데 만약 다른 걸 원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first는 t, second는 u로. 근데 줄 때 만약에 내가 pair, string 하면 2개가 어때?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2개를 다를 때도 쓰고 같을 때도 쓰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입 매개 변수는 하나만이나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어요. 근데 안 쓰는 걸 넣어놓을 수는 없어요. u로 했는데 u는 한 번도 안 쓰여. 그럼 에러 나요. 한 번이라도 써야 돼요. 필요한 것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뭐 이 알고리즘은 범용 알고리즘 아니에요? 범용 알고리즘 아닌데 반환하는 타입을 우리가 만든 템플릿 클래스의 객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pair string min max를 여기다가 이제 딱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쓸 때 이제 템플릿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타입에는 얘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타입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어떤 타입으로 그 매개 변수 인자를 쓸지를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생략할 수 있어요. 여기는 생략할 수 있어요. string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string 쓰고 여기는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list string files 해놓고 new array list 이렇게 하면 이거 다른 거예요. 얘는 범용이 아닌 애예요. 범용이 아닌 애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범용인 애를 쓰려면 여기다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근데 string을 넣어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 생성할 때는 생략해도 된다. 아예 빼먹으면 전혀 다른 클래스가 돼요. 범용 클래스 아닌 다른 클래스로 되는 거예요. 이쪽은 범용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범용 메소드를 만들 때는 어디다 넣냐면은 수식어들하고 반환 타입 앞에 넣어요.
범용 메소드를 만들 때. 범용 클래스 만들 때는 어디다 넣었어요? 클래스 이름 뒤에다 넣었어요. 근데 범용 메소드를 만들 때는 메소드 이름 뒤에다 넣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겠죠. 왜? 여기도 써야 되니까 얘보다는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식어들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t를 반환 타입, 매개 변수 타입, 이 안에 지역 변수 타입으로 t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 메소드를 저렇게 만들 수 있고, 쟤를 호출할 때에는 클래스 이름 점 여기다가 써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조금 귀찮죠. 그래서 생략해도 돼요. 생략하면 요거의 타입을 가지고 유출을 해줘요, 대신. 그러니까 범용 메소드 호출할 때 타입을 지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지정을 해야 돼요. 자, 요 메소드를 한번 봅시다. t. 그래서 얘는 범용 메소드인데 t 배열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줘요. t 배열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구현했어요. 문제가 뭘까? 요 위에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구현했어요. 문제가 뭐예요? 저 t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compare to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나 모든 배열이 와서는 안 돼. 일부 배열만 와야 되는 거예요. compare to를 가진 애들만. 그걸 위해서 t를 정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t extends comparable t implements가 아니라 extends를 써요. 왜냐하면 상속일 수도 있고 인터페이스일 수도 있어요. 인터페이스 상속이든 이 t 매개 변수 타입 매개 변수를 제한하고 싶으면 뭘 쓴다? extends를 써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t는 뭘로 제한돼요? comparable interface를 구현한 클래스들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array r.dot min 무슨 리스트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 강아지는 compare to를 안 갖고 있어. comparable interface 구현하지 않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문법 오류가 돼요. 근데 여기가 string이고 여기가 string 리스트가 오면 이거는 문제 없어요. 왜? string은 comparable 구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또 C++하고 되게 차이점이 나요. 뭐냐면 얘 t를 제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C++에선 어떤 타입 t를 템플릿 t를 어떤 특정한 타입으로 일부 타입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자바는 이걸 이용해서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야. 그러면 이것도 재밌는 게 여기다가 콤마로 안 하고 엔드 기호를 썼어요. 아, 이것도 이 당시 만든 애가 술 한잔 먹었나 봐. 응? 보통은 우리가 나열하면 콤마로 나열할 거 아니야. 왜 엔드 썼지? 희한해요. 근데 얘와 얘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애들만 오는 거야. 이 t는 컴패러블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고 클로너블 구현하고 있는 애들만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and. 그러니까 여러 개로 제한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person 클래스는 professor, staff, student의 부모 클래스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들어보세요. person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person이 있고 밑에 professor, staff, student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속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pair person P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print friend 해가지고 person의 짝을 찍으려고 그래요. person 2명을 찍는데 여기에 pair perso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air staff나 pair professor, pair student, 학생쌍이든 교수쌍이든 또는 직원쌍이든 다 얘를 이용해서 하고 싶어요. 근데 요 타입이면 율로 전달이 안 돼요. 얘랑 얘는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어서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who person 있죠. person P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학생, 직원, 교수 다 전달할 수 있죠. 전달할 수 있는데 어떤 템플릿 타입이에요. 뭐 pair person이라는 타입이 있다. 이게 bar예요. 그럼 이 함수에는 pair person만 전달할 수 있어요. pair student나 pair person이랑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pair student가 또 같은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이거 하고 싶잖아. 그래서 도입한 게 와일드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그 자바 라이브를 보면 이렇게 복잡한 거 가끔 만나게 돼요. 그럼 얘가 저게 뭔 의미인가 하는데 물음표 extends person이면은 person에 포함해서 person을 상속받는 애들은 다 돼요. 그러니까 pair person도 되고 pair professor도 되고 pair student 되고 pair staff도 다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와일드카드는 1대 씁니다. 알겠죠? 그러면 extends 말고 super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뭐만 와요? 스튜던트의 부모들만 와요. 그럼 pair student, pair person 올 수 있어요. 또 뭐가 올 수 있을까? 스튜던트의 조상들은 다 와. 스튜던트의 조상은 person, 부모가 person이에요. 그럼 또 위에 뭐 있을까? pair object는 올 수 있어요. 그렇죠? person의 부모는 뭐야? object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두 올 수 있어요. pair object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T에서 extends 하는 거는 정의할 때 얘를 쓸 수 있는 거를 제한시키려고 하는 거고 와일드카드는 쓸 때 좀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풀어주려고. 그래서 extends 있고 super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냥 있어요. 그냥 물음표. 그럼 저기에 뭐가 올까?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습니다. 페어 타입이면 다 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입 변수의 전달. 여기에 T를 썼는데, 자, 여기 보세요. 링크 리스트 T예요. 그래서 T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새롭게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범용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implement iterable 쓰면서 여기 T를 썼어요. 그럼 이 T와 이 T는 무슨 관계일까?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여기 T, 여기 T, 또 여기 T.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 처음 쓴 T가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링크 리스트 도어하면 얘는 implements 뭘 implement 하는 거예요? iterable 도구를 implement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얘를 독이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언할 때 tv 해놓고 v 써야 돼요. 그러면은 링크 리스트
A, B, string, 인테저 하면 얘는 이터러블 뭐가 되는 거야? 인테저가 되겠죠. 두 개 써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쓴 요 최초로 요 클래스 이름 뒤에 오는 게 요 클래스의 뭐예요? 타입 매개 변수죠. 그 t를 계속 쓰면 얘는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 t가 계속 똑같은 t예요. 여기에 string이 들어간 순간 얘도 string이 되겠고 얘도 string이고 얘도 string이에요. 다 t. string이 된다. 그런데 여기 있는 클래스는 스태틱 클래스가 아니죠. 저 스태틱 내부 클래스가 아니에요. 근데 얘가 만약 스태틱 내부 클래스가 되면 얘하고 얘는 독립적인 클래스가 돼요. 별개.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안 써주면 이 t가 여기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얘도 t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운 점은 뭐만 주의하면 돼요? 내가 클래스를 만드는데,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 범용 클래스가 스태틱 내부 클래스를 만들 때 그때는 좀 요 슬라이드를 보고 공부해서 쓰세요. 그때만 복잡해요. 나머지는 그냥 이 t가 다 그 t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근데 좀 복잡해져요. 스태틱 내부 클래스가 있으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 예제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안 돼. 얘는 에러.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나? 할 수도 있구나.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언제 복잡하다? 스태틱 내부 클래스가 있으면 복잡하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바는 어떤 템플릿 클래스가 있던 템플릿 메소드가 있던 그 메소드를 여러 번 다른 종류로 쓰더라도 코드는 늘 몇 개만 만들어져? 하나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코드는 뭘 이용해서 만드냐?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C++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C++에서는 범용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내가 5종류의 타입 갖고 그걸 썼다. 그럼 함수가 몇 개 만들어져요? 5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게 없다. 라는 거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